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뭐냐면 스폰서의 역할이란 라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폰서가 또 카톡을 보내주셨나봐요. 카톡 하시네요. 좀 체크 한번 해주세요.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직추천해가지고 여기 카이로스를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직추천. 그냥 밑에 달린 사람 말고 내가 추천해서 현재 내가 이 카이로스 정보 줘서 사업을 하고 있다. 있으시죠? 네. 그분들은 다 스폰서예요. 네. 맞습니까? 네. 물론 이게 스폰서가 두 종류가 있어요. 내 밑에 내가 하이 파트너가 있는 것이 스폰서죠. 근데 제가 방금 물어보는 의미는 실제로 정보를 줘서 카이로스의 사업을 인도해준, 가이드를 해주는 내가 어찌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양자고 그거는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죠. 그래서 직추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내리추천으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서로 묶어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내가 추천해서 여기에 카이로스 정보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찐 스폰서예요. 찐 스폰서. 진짜 스폰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폰서가 내가 이제 사실은 스폰서도 역할이 있고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내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폰서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폰서가 된 건데 그럼 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고 개념이 아직은 잡혀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폰서가 해야 될 것은 쉽게 말하면 파트너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도움을 주는 존재.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자녀를. 그렇죠? 언제 다 연습해보고 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낳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된 거예요. 이게 부모도 나도 처음이요. 나도 부모가 처음이고 얘도 자식으로서 자식이 처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뭐예요? 어쩔 때는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배우자는 게 아니라 하다가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도 처음부터 나 스폰서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역할이 되고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이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용하다. 그러면 뭐 하고 있어요? 일절. 조용하다. 그럼 뭔가 조용하다 하면 사고 쳐서 분명히 뭘 엎었든지 뭘 또 깼든지 뭘 만졌든지 그죠? 어디서 굴러 떨어졌든지 침대에서 조용하면 뭔가 사고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조용한다 연락 안 되고 조용한다 벌써 딴 데 가서 매출 쳤어요. 조용하면 벌써 사고 쳤어. 어때 연락이 안 된다 싶으면 가서 딴 데 가서 벌써 매출 쳤어. 맞지요? 그 다음에 자녀한테는 뭘 줘야 돼요? 아낌없는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그 에너지로 크는 거지. 자식을 실제로 그렇대요.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한 번도 안 안아주잖아요. 아이가 뇌적으로 문제가 있어버려요. 그래. 문제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 뇌가 안정되지가 않아. 그리고 분리불안이라고 그래요. 이제 엄마가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모유를 먹는 게 낫죠. 좋죠. 왜 그래요? 스킨십을 하면서 엄마 젖꼭지 빨고 이렇게 해야 그게 또 서로 이게 교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가 필요하다? 터치가 필요합니다. 터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랑이 필요하고 터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보면 아이가 있는데 동생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동생 와갖고 때려버려. 질투. 머리 막 잡아 뜯어버려. 그리고 막 파버려. 이렇게 하고 파고 뜯고 때리고 이게 뭐예요? 애들은 질투가 많아요. 맞아.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매출 하나 어디서 사람이 내려오면 그걸 어디로 갔는가 이것만 읽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와서 등록을 했는데 저 사람이 누구 밑으로 붙은가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뭐 논문까지 쓴 사람도 있어.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애들은요 이 시기 질투도 많고요. 뭐가 또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요. 애들이 엄청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어디로 해요? 시내 다 돌아다녀. 호기심 많아갖고. 그래갖고 또 가서 조용한 뭐예요? 딴 데 가서 매출 쳐서 사고 쳤어. 맞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이 파트너는 어찌 보면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뭐예요? 할아버지 수염도 다 잡아당겨요. 맞죠? 네. 할아버지 뺨도 때려. 맞아. 그러면 같이 싸워요? 안 싸우죠.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싸워? 이쁘다고 그래 나도. 네. 그래도 이해해요. 왜? 아직은 얘가 뭐 우아래도 모르고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똑같다 이거예요. 예, 와서 할아버지 수염도 잡았다니고 뺨도 때리듯이 그래도 예쁘게 봐줄 필요도 있다. 대신 뭔 해야 돼요? 야, 그러면 안 돼. 할아버지 이거 수염 잡아주면 안 돼. 라고 뭘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 기준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이를 다루듯이 하되 그러면 스폰서로서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뭐냐? 첫 번째 미팅을 주도해 줘야 돼요. 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네 알아서 해봐. 뭘 알아서 뭘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알아가지고 회사에 대한 내용도 좀 이야기해주고 테이블 미팅.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예요? 이제 있다 보면 이제 우아래가 이렇게 질서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밑에를 서로 몰라. 그럼 나중에 밖에 나가서 뭐예요? 싸워. 알고 보니까 형이요. 알고 보니까 위에 사람이고 밑에 사람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알려주는 걸 라인 미팅이라고 합니다. 라인 미팅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교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파트너와 매일 통화하며 파트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여러분들 파트너 자기 직접 추천한 파트너한테 매일 전화하시는 분. 나 하루에 한 통 이상 전화한다. 하시죠. 몇 날 며칠이 가고 한 달이 가도 전화 한 번도 안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그 앞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그 조직이. 그래 놓고 조직이 크냐 안 크냐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거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회사, 그룹의 일정 및 본인의 일정과 공지사항을 전달한다. 자, 오늘 뭐예요? 오늘 2시에는 누구 강의? 회장님. 이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될까? 아니면 파트너가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줘야 될까? 알려줘요. 알고 있어도 강조를 해줘야죠. 꼭 그 시간 내서 뭐예요?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회사 일정. 그 다음에 우리 상무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월수금 이런 것들이 뭐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이런 것도 처음 오시면 모르니까 알려준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나 공지사항 같은 거 알려줘야 될 것들. 그 다음에 개인 멘탈 미팅을 통해 사업 진행의 어려운 점과 방향을 잡아준다. 그래서 꼭 한 번씩 파트너를 터치를 해줘야 돼요. 만나서 진지하게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면서 뭐예요? 너는 사업을 하는데 어떤 점이 어려우냐? 아직 이해가 안 가냐? 아니면 아직도 못 믿으냐? 아니면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냐?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쪽 내려가다 보면 갈래가 여러 갈래 나눠지죠. 내 밑으로. 팀이 형성되다 보면 그 중에 일하는 줄이 있고 안 하는 줄이 있어요. 그럼 일하는 줄은 뭐예요? 라인을 파악하고 격려하고 집중을 해줘야죠. 계속 초대를 하고 모시고 오면 미팅도 해주고 그걸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6번째, 추천 활동이 멈추거나 저조한 라인의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있는 프로그램이나 프로모션을 통해 활동한 라인을 전환시킨다. 때로는 안 움직인 라인은 그쪽에 있는 분들 모셔가지고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밥 먹으면서 자 이제는 날씨도 지금 이제 많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장마도 지났고 더위도 가셨고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 한번 슬슬 움직여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예요? 그런데 이번 달에 우리가
회사에서 프로모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하는 라인을 전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동기부여의 달인이 돼야 돼요. 동기부여.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동하잖아요. 뭐 전주나 전으로. 그럼 이동할 때 운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운전하면서 막 전화 누르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으로 자 누구 전화해줘 라고 말로 딱 하면 전화 싹 걸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있어요. 운전하면서 막 이거 뭐 연락처 찾고 하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딱 잡고 버튼을 딱 누르고 누구 전화해줘 전화 자 누구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고 쭉 가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블루투스로 운전하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뭐예요? 지금 가면서 나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전화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 계속 내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달인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8번째, 사업 설명 자료를 반복 숙지하고 파트너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한다. 내가 사업 설명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사업 설명 해본 적 있다. 없어요? 네.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는 스폰서로서의 역할이, 멘토로서의 역할이 아직은 부족하다. 꼭 이게 강의하듯이 1시간 동안 안 하더라도 그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보고 사진이라는 얘기에서 보고 자료를 보면서 같이 설명해 읽어줘도 돼요. 그러다가 내가 살을 붙이면 그게 사업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숙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9번째, 전산교육을 숙지한 다음은 파트너의 출석, 재테크, 출근 방법을 가르쳐준다. 자, 처음 왔는데 사이트도 몰라, 아이디도 몰라, 비번도 몰라, 출석도 몰라, 재테크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내가 직접 스마트폰을 갖고 와가지고 접속하는 방법, 또 바탕화면에 밖으로 하나 빼놓는 방법, 들어가는 방법, 출석, 재테크하는 방법들을 금방 하면 나도 한두 번은 금방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뇌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조직 구성도 있죠. 네. 조직도 그거를 내가 내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그 정도가 돼야 돼. 그리고 이쪽은 이쪽 내려가다가 누가 있고 근데 여기는 누가 일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이게 머릿속에 항상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조직도는 뭐예요? 밥줄이에요. 밥줄. 무슨 줄? 밥줄. 밥이 나오는 줄이요. 근데 밥줄을 몰라 나 한국도 누가 밑에 있는지 여러분 이때 이렇게 하면 뭐예요?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조직도를 휴대하고 자 그러면 이쪽에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1번, 3번, 4번 일을 해. 나머지는 안 해. 그럼 1번, 3번, 4번은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2번, 5번, 6번, 7번 한번 내가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 3번, 4번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우리가 움직이면 훨씬 시너지가 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이 초대를 하면 아니면 또 며칠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렇게 조직을 만들 건지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아니면 누구를 만나볼 것인가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누가 움직일 것인가를 내가 어느 정도 머리를 갖고 이분이 2번이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경우의 수를 놓고 내가 그렸다 저렸다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될 때 실질적 효과가 나고 활성화되는 것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내가 있는 식구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고요? 수입이 결정된다. 근데 대부분이 네트워크를 보면 왜 안 되냐면요. 대부분의 90% 사람들이 자리 잡아놓고 애해 먹어 있으면 밑에서 알아서 매출도 하고 나중에 돈 올려줘요. 그래서 빨대 꽂아가지고
쭉쭉쭉 빨아 올리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설사 밑에서 잘하는 팀이 왔다 할지라도 어째요? 내가 관리를 못하면 그 사람들 어째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 다른 회사로 가버리거나 하다가 말거나 왜? 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혼자 막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내려다보고 내 조직들을 보면서 연구를 해야 결국 된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 다 떠나고 나면 나도 어째요? 나도 보따리 써야 돼. 나도 또 다른 회사를 선택해야 돼. 다른 데 가서 했으면 잘 될 것 같으니 또 똑같아.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이더라 이거죠. 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회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있는 팀하고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내가 어떻게 리딩을 해서 끌고 가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내가 수입이 결정이 되고 그 수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가 유지가 된다 이거죠.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보시고 이 역할을 내가 명심하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